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두 가지 고민과 실천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초, 4월 1일인데요. 이 시기에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각 시도 교육청들이 그 해의 고등학교 입시 기본 전형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각 학교 세부 전형 요강은 아니지만 올해 고등학교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치러질지를 대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요즘엔 워낙 입시 제도가 한 해가 다르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한다면 잘못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고 시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중에서 법률상 사실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중학교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 중에서 영재학교 입시가 가장 빠르게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4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이 영재학교 입시 이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과학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일반고라든지 다른 학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가신 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아직 입시 자체를 잘 모르시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임을 일단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관련 기사가 하나 떠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3월 31일 날 몇 시간 안 됐네요. 발표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자사고보단 과거 영재학교 눈 돌리는 학부모들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자극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셔야 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입시업체가 설명회를 하면서 참석한 인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리한 자료 같은데요. 최근 7년간 특목자사고 선호도 변화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사고 외고 영재학교 과거 국제고 특목고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 어떤 학교 선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가장 최근 2019년 보시면요. 자사고가 40.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 23.6%, 그 다음에 과학고 18.2%, 그 다음에 외고 12.4, 국제고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최근 2, 3년 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자사고 5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가 최근에 40%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 10% 안팎에서 23, 4%까지 올라갔다. 과학고도 좀 올라갔다. 외고 국제고도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학교 군별 입시 실적 변화 그 다음에 이공계 선호 현상 등을 뽑고 있는데요. 나름 일리 있는 분석이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 선택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맞지도 않는데 그 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이런 선호도가 그해 각 학교들의 지원자 비율, 경쟁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고교 체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영재학교 과거보다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 같은 학교들을 가급적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재학교나 과고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합격 가능성을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입은 그래도 대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시 부담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난 떨어져도 상관없어 일반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그 이후에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고 그 방식에 최적화된 경쟁력, 내가 지금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고민은 대입 유불리입니다. 내가 자사고나 과고, 특목고, 외고 뭐 이런 데 갔을 때 과연 나중에 대입에서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할까. 보통은 뭐 서울대 진학률이 높고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들어가면 내신 따기 힘들어, 요즘엔 수시가 대세인데, 이렇게 막연하게만 대입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평가해보고 분석해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전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3학년 학기 초에 해당하는 지금 시기에 각 학교 전형 요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을 3월 말이면 이미 발표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한번 둘러보시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화면 서울시 교육청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셔서 전자민원의 진학 안내 메뉴를 들어가시면요, 두 번째 메뉴에 고입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지금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파일이 있는데요. 각 시도 교육청마다 요 공고 내용을 찾아가시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교육청에 전화하시면,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청에 전화하시면 바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20학년도 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내용 전문입니다. 전체 내용이 뭐 60쪽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뭐 자세히 보시는 건 쉽지 않으실 거고요. 뭐 시간이 되시면 물론 보시면 좋겠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선택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차례 부분은 뭐 그냥 쭉 보시고, 이 정기고등학교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후기고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실 건 없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요 맨 밑에 보시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학교 주요 학교 전형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각 특목고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매뉴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서 공개하는 시도교육청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시도교육청도 있는데, 다른 지역 특목 자사고들의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을 참고하셔도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울 거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본 방침에 보시면 전기고 후기고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뭐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고나 예체능,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전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고, 자공고, 그 다음에 과학중점학교,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데들이 후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영재학교는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전기고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나 다른 특목고 쓸 수 있고요. 과학고 떨어지고 나면 일반고나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떨어지게 되면 일반고에,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엔 일반고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뭐 지금 원서 접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영재학교 입시까지 도전한다면 고입을 최고 한 3, 4회까지 치를 수가 있는 셈이죠. 주의하실 건, 전기고 썼다가 떨어지면 후기고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고들, 과학고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붙으면 후기고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특목고 지원했다 붙고선 안 가는 학생들이야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후기고 지원 및 배정 방법도 한번 봐두시면 좋은데요. 지난해부터 자사고, 외고가 후기고로 바뀌면서 후기고 입시가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서울 전체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두 개교를 선택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고등학교 두 개교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 1단계 선택지를 자사고, 특목고 지원에 써버리는 거고요. 그 학교에 지원했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2단계 선택 지원부터 일반고 배정이 가능해지는
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뭐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엔 대체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정 방식은 각 지역에 따라서 요 밑에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중 지원 금지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전기고등학교 2개 이상 지원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기고등학교 합격자는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후기고 합격자 역시 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4번 내용은 뭐냐면요. 전기고등학교가 이제 나중에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모집에서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자, 서울로 치면은 일반고 배정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고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전형 일정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과학고, 그러니까 세종과고 한성과고가 되겠죠. 8월 1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밑에 자사고나 일반고, 외고, 국제고 보시면 12월 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 제출은 일정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학교별 세부 전형 일정은 전형 요강이 발표되는 과학고 같은 경우는 한 5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9월 이후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신데 대부분은 이 전형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입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침 3 보시면 고입 석차 백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뭐 내신 산출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고 학생들 배정 대상자 뽑을 때 사용하는 내신 산출 기준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한 학생들 내신 산출을 포함해서 전형 방법 각 학교 전형 요강에서 확정짓기 전에 이렇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기도학습 전형 매뉴얼이라는 거를 정하게 됩니다. 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학교들이 전형 요강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자신이 지원할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어떤 식으로 전형을 진행할지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학고부터 먼저 보면요. 요 밑에 위에는 별다른 내용 없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한 여기죠. 자기도학습 전형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서류심사, 면담, 그 다음에 면접 이런 식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신 산출 기준도 어느 정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고 같은 경우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내신 성적을 반영하되 반영학기는 과학고등학교에서 3호학기 범위 내에서 자유결정한다. 그리고 내신 반영 과목, 반영 비중,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식은 교육청이 결정하되 과목은 수학, 과학으로 한정한다. 각 학교들한테 어느 정도 약간의 재량권은 주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만 성취도 기준으로 반영해라. A, B, C, D 이런 것만 반영해라.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면담 어떻게 보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면담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뭐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각 학교 전형 요강 보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면접으로 평가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기소개서 같은 제출 서류 어떤 내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지도 미리 확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각 과학고들이 세부 자기소개서 항목을 결정하게 되는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뭐 다르진 않고요. 분량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통 3,000자 범위 이내에서 자소서 항목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작성하면 안 되는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형 요강 발표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침 5 보시면 외고, 국제고 매뉴얼도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전형 방법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단계 뭐 영어 교과 내신 점수로 뽑고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때문에 뭐 성적이 다 없는 학생들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출결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같은 것들은 학교 전형 요강을 참조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이 뭐 수학, 과학 교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2019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보면 영어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 1단계 동점자들 영어 성적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 국어나 사회 과목의 성취도를 보는 것으로 돼 있었고 올해도 아마 그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내려가시면 부침 9에 자사고 자기학습 전형 매뉴얼도 있습니다. 전형 방법 보시면 뭐 서울지역 같은 경우 서울지역 자사고 같은 경우 1단계 추첨 뭐 2단계 면접 이렇게 나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자사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국 단위 모집. 사실은 하나고가 요즘에는 뭐 전국 단위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자립형 사립고라고 그래서 민사고나 상상고와 또는 외대부고 같은 학교들처럼 광역 단위 자사고하고는 좀 전형 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교한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울 방식 자사고 21개 학교와 하나고 전형 방식 뭐가 다른지 제출 서류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조하시면 자사고 지원하시는 분들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이나 뭐 자소서 작성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각 학교 전형 요강 확정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가셔서 고익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찾아보시면 다운받아 보일 수가 있는데, 자기도학습 전형 매뉴얼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는 공개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자기도학습 전형 매뉴얼을 확인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자료를 찾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입시정보 사이트 학원멘토 자유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고민 과정에서 자신이 지원할 희망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기 입시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다시 좀 짚어보자면요.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학교들은 당연히 뭐 수학과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겠죠. 단순히 뭐 선행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수학과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심화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외고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해서 또는 교과 내신이 좋아서 이런 부분으로 합격 경쟁력을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 자기소개서, 면접 또는 학생부 이런 전형 요소들인데요. 나는 뭐 학생부를 잘 챙겨왔다 또는 나는 면접에 자신 있다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런 전형 요소들의 실질적으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예년 합격자들 기준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진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민과 계열 적합성 같은 것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처럼 계열 성향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입시용일지라도 예전 합격자들을 보면 자기 명확한 꿈,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뭐 목표의식 같은 게 뚜렷한 학생들이 합격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합격 가능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진학 의지와 함께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이나 독서 이런 경험들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했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은 좋은데 사실 나는 그렇게 꿈도 명확하지 않고 독서라든지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자신이 진학할 고등학교의 대입 유불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대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대학 진학할 때는 대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고민은 내가 나중에 대입 지원할 때 수시에서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정시에 비중을 두고 대입을 준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로 지금 2019년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도전할 때에는 수시 대 정시 비율이 대략 7대 3 정도,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정시 비중이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시는 뭐 내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또는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상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다만 과학고라든지 외고, 국제고 지원한 학생들은 특정 교과, 즉
과학고는 수학과,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는 영어나 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의 거의 60% 또는 그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면 내신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고는 조금 다르죠. 자사고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반고하고 뭐 그렇게 교과 편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국영수 주요 과목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과고나 외고처럼 특정 교과에서 역량이 있다고 해서 내신에서 특별히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입학 후 자신의 내신 경쟁력을 가늠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지금 또 가늠한다 해도 그게 맞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경우는 뭐 지역마다 학교마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학생이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할 때 우선은 정시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을 따져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시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을 먼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내신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강의에서 고등학교 종류별 서울대 진학률 자료를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하자면요, 바로 이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자사고 학생들 2019학년도 서울대에 합격한 진학한 학생들 중에 총 520명인데요 그 중에 227명이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정시로 서울대를 입학했고요. 외고도 269명 중에 67명, 자사고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인원들이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반면에 과고나 영재학교 한번 보시면요, 과고는 143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그 중에 정시로 들어간 학생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영재학교도 293명 중에 21명. 영재학교 같은 경우 졸업생이 한 83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21명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시 경쟁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신과 다르게 전국 단위에서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가늠해보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대입에서의 자기 경쟁력을 따져보는데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고요. 내신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의 대입 경쟁력을 미리 어떻게 가늠해 보느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국영수 같은 경우에 요즘 학생들 워낙 선행을 많이 하니까 중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지금 쳐보시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많이 치르게 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EBS, 지금 보시는 게 EBS 홈페이지인데요, EB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요 상단에 풀 서비스라는 걸 클릭하시면요, 여기 각 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정답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요, 정답 문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확정 등급 컷이라 그래서 내가 이 시험 봐서 원점수 몇 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고 100분위가 어떻게 되고 등급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확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요 주요 과목만이라도 문제를 한번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요, 실제 한번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전 과정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행이 안 돼 있더라도 한번 테스트 해 보실 수가 있고, 수학 100분, 뭐 국어 80분, 영어 70분 아마 시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신 다음에 정답 맞춰 보시고 채점 점수로 원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어느 등급대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시험을 봐서 등급대가 평균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평균 등급이 2등급 안팎의 학생들이라면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에 그렇게 크게 망설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본인이 전국 단위에서 교과 경쟁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내신 경쟁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은 사실은 내신보다는 수능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2등급 안팎의 상위권 성적이 나오면 수능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 자신이 생각하는 상위권 학교에 지원해 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내신이 굳이 안 따라오더라도 수능으로, 그냥 고등학교 입학해서 수능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점수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전국 단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막연하게 본인이 상위권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나 적응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시는 게 정확할 수밖에 없다. 중학교 내신 과정 다 마무리했고 지금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등급이 뭐 3, 4등급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진학은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들어가서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고민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미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학교 들어가서 내가 내신이 잘 나올지 잘 안 나올지, 또 수능 점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다 원칙적인 기준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이 입시와 또는 공부와 관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수학과학 좋아해서 수학과학 쪽에서 하고 싶은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자, 그런 학생들은 과학고 영재학교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학교는 당연히 과학고 영재학교겠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과학자이거나 아니면 공학자이거나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 궁금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분야의 학생들, 선생님들, 노하우를 쌓아온 선배들이 많은 곳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죠. 외고나 국제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선택이나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내가 이 학교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또 들어가서 적응 잘해서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궁금해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진학할 학교에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잘 답변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나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수능 관련해서 내가 수능 준비할 때 궁금증들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또는 나는 학종, 수시 준비할 건데 동아리 활동이나 뭐 특색 활동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 내가 혼자서 진행해 나갈 때 학교에서 궁금한 사항들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